에 따라서 화학물질과 인간의 질병 여기를 좀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고객하고 상담을 하실 때 이 우리 몸에서 이 화학물질이 접촉이 되면 어디로 들어오는지 이제 그거를 질병과의 관계로 볼게요. 이런 화학물질들은 우리 몸에 주로 피부를 통해서 많이 접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를 통해서 이제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가 거기 보시면 벤젠이라는 거 보이세요 혹시? 네. 네, 벤젠. 자, 이 벤젠이 오염물질 발생원이 연기.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세차가는 청소용품, 페인트, 접착제 이런데 이런 물질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들이 여러분 인체에 이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거기 위에 보시면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골수 손상을 일으킨다고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자주 접하는 화학 물질들이 전부 다 청소용품 또는 뭐죠? 세척제, 페인트, 접착제, 뭐 밑에 보시면 페인트, 접착제, 광택제, 페인트, 접착제. 여러분 온갖 게 다 페인트, 접착제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벽에도 없는 데가 없죠. 그리고 이런 가구도 전부 접착제로 되어 있잖아요. 붙이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화학물질하고 떨어져서 살 수 없다. 기본적으로.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밀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밀접하냐면 집안에서 쓰는 도구들 전체가 화학물질들로 되어 있잖아요. 가구제 또는 뭐죠? 접착제, 페인트, 쓰는 청소용품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화학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근데 이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요, 골수 손상을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골수 손상이 되면 여러분 골수가 어디 들어있어요? 뼈 사이에 이렇게 한 가운데 이렇게 골수강이라는 데 있고 여기에 골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골수가 손상이 된다는 의미를 잘 한번 볼게요. 이 골수는 우리 몸에서 뭘로 바뀌어지냐면 성체 줄기세포라는 미분화된 세포, 어떤 세포로 바뀔지 모르는 이런 성체 줄기세포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피를 만드는 거를 조혈모세포라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피 말고 뼈나 근육이나 힘대나 임줄 이런 걸 만드는 세포를 중간엽세포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골수 손상이 일어나신 분들 중에 이 조혈모세포가 안 만들어지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적혈구에 손상이 일어나면 적혈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산소하고 영양분을 운반하는 매개체죠. 적혈구 안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 이 헤모글로빈은 철이라는 이 뭐냐면 미네랄하고 단백질이라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이렇게 달라붙어서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철이 4개의 산소 분자를 움직이는, 이렇게 이동하는 수단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적혈구 안에는 헤모글로빈이 3억 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한 분자당 4개씩 움직이니까 3억 개 곱하기 4 해보세요. 적혈구 안에 3억 개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하는 양은 12억 개예요.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여러분 적혈구가 안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빈혈증으로 가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안 만들어지면 악성 빈혈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적혈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악성 빈혈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백혈구는, 여러분 백혈구가 안 만들어지면 우리 몸에서 뭐의 문제가 생길까요? 면역의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면역력 저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혈소판. 혈소판이 안 만들어지면 나중에 피가 안 되니까 혈루증이 발생을 하죠. 여러분 잘 보시면 골수가 손상이 되면 악성 빈혈, 면역력 저하, 혈루증
여러 가지 이 뭐냐면 백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환들이 골고루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화학 물질들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무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중간엽 세포 뼈나 근육이나 인대, 힘줄, 신경세포 자 봐보세요. 요런 곳에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 뼈에 문제가 생기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골다공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골열환 쪽으로 가든지 그룹병으로 가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오겠죠. 근육이 감소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근감소증이 생겨나겠죠. 인대나 힘줄이 안 되면 어때요? 사람이 못 걸어 다니죠. 뼈에 붙어 있는 것들이 다 흙으로 보내져 버리니까. 여러분 신경세포가 손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네, 신경마비 돼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 안 만들어져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화학물질을 가장 밀접하게 쓰시는데 눈이나 코나 피부를 통해서 점막을 통해서 유입이 되면 반드시 어디에 손상이 있을 수 있다? 골수 손상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벤젠, 톨루엔, 자이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에틸벤젠, 펜타클로로벤젠, 디콜로로벤젠. 여러분 벤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만 다를 뿐이지 실질적으로 많은 것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알겠는데 항상 그 어떤 것에 문제를 일으키는지 여기에 도표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맨 밑에 포름알데히드 한번 봐보실래요? 포름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는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적어져 있어요? 어지러움증, 신경계 손상, 피로감 유발, 그 다음에 암이죠. 거기에 포름알데히드. 자, 이런 물질이 들어있는 화학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오염원을 한번 봐보세요. 발생원을 목재나 또는 방부제, 화장품, 가구, 합판, 그 다음에 뭐죠? 단열재,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집에 있는 가구, 합판, 단열재 다 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뭐냐면 암에 걸릴 일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산에 가서 사시는 게 암의 죄라는 걸요. 흑집이 제목이네. 네, 맞아. 자연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흑집이 최고입니다. 흑집. 예. 자, 그러면 이런 포름알데히드도 인체에 영향을 미치면 결국은 가장 마지막 종착역에는 뭘 유발한다는 거예요? 암 유발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전 단계에서 가장 많은 게 뭐냐면요, 어지러움증, 피로감 이런 거예요. 거기 보시면 어지러움증, 신경계 손상, 피로감 있죠. 항상 어지럽다고 하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 어떤 그 환경 호르몬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 물질들이 많은지, 또 집에 전자파가 많이 흘러가는지, 수맥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곰곰이 한 번씩 생각해 보시는 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 보시면 이러신 분들이 있어. 하고 어지러워 항상. 결론은 화학 물질을 많이. 근데 이게 몇 년간 노출됐냐면 40년, 50년 노출된 거예요. 어려서부터 꾸준히 쌓아와서 50세, 60세 때 나타난다니까요. 그럼 어지러워 한 거는 몇 년 전 일이에요? 50년 전부터 쌓아온 거라니까. 요거를 고객한테 알려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이 독소가 어때요? 50세라 그러면 60세라 그러면 이 독소가 끊임없이 어때요? 쌓여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100세가 되면 100% 쌓여서 죽겠죠. 웃기지 않으세요? 자기 혈관에 자기 나이만큼 박혀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독소도 자기 나이만큼 쌓여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개념 정리되신가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려면 요즘에 그래서 미니멀라이즈라 그래가지고 집에다가 뭐죠, 이렇게 요즘 그 편백나무 아시죠? 네. 집에 편백한 집이 의외로 많아요. 네, 어떤 집 가보면 거실부터 다 편백으로 해놨어요. 자연인 속에 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화학물질이 우리 몸에서는 근본적으로 암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화학물질에
우리 몸에 들어올 때는 독소라는 개념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몸은 무슨 단위로 되어 있어요? 세포 단위로 되어 있죠. 자, 이 독소를 간에서 해독을 할 때, O2, 산소 이용률이 올라가면 O2 마이너스라는 산소 찌꺼기도 덩달아서 많아진다. 동의하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 몸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독소, 내부에서는 반드시 활성산소라는 내부 독소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개념 정리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 활성산소하고 세포가 만나는 과정을 뭐라 그래요? 산화라는 과정을 겪죠. 여러분, 사과를 자르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사과하고 달라붙으면 갈변이라는 현상이 나타나죠. 우리 수도관도 오래 쓰면은 산화가 일어나서 부식되어지잖아요. 우리 몸에 그런 작용이 나타나는 과정을 뭐라 그러냐면 염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세포가 염증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염증 세포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염증이 증가를 하면 조직이 패이면 궤양으로 가고, 나중에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면 종양으로 가고, 이게 10년, 20년 뒤에 1cm로 암세포가 뭉쳐져 있기 시작하면 암이라고 진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1cm의 암은 약 10억 개의 암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 95%는 암세포고 5%는 암줄기세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암세포를 죽여도 암줄기세포를 죽일 수가 없어서 5년 뒤에 대부분 재발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런 과정들을 알아두시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산화를 막아주는 거를 뭐라 그래요? 항산화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산화를 막아주는 항산화제를 충분히 먹어주는 게 세포에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 염증 세포들이 줄어가는 항염 작용이 나타나고, 항궤양 작용이 나타나고, 암세포가 줄어드는 항암 작용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항산화제를 먹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염증 세포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이렇게 단순하게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이 안척을 안 해요. 고객한테 쉽게 알려주시면 돼요. 결국은 뭐예요? 외부에서 유입되는 독소, 내부에서 발생한 활성산소에 의해서 우리 몸은 끊임없이 뭐 된다? 산화된다. 동의하시죠? 자, 외부에서 독소가 들어오니까 이거를 내부에서 해독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대사가 늘어나요. 그래서 모든 원인의 대부분은 활성산소예요.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외부에서 유입되는 독소도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한테 이 공식을 이해를 시키는 게 가장 좋다. 결국은 화학물질도 우리 몸에서 대부분 골수선상이나 암을 유발하는 원인 중에 하나다. 정리되셨나요? 그러면 이런 독소들을 우리 몸에서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항산화제를 부지런히 먹는 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안 먹으면 뭘로 죽어요? 암으로 죽어요. 네. 암으로 죽고 싶은 분은 한 명도 없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자주 안 드시는 게 문제죠.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이제 세집증후군 한번 볼게요. 자, 세집증후군과 환경호르몬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자, 여러분 그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집증후군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은 환경호르몬인 100가지가 넘고, 주로 화학석유 원료에서 발생하는 탄화수소 계열의 휘발성 유기화합물로서 인체의 피부나 호흡기를 통한 접촉으로 다양하고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으며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에게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 몸에 유입되는 독소, 환경호르몬이라고 정의되는 것은 100가지 이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 100가지 이상이 되는 화합물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탄화수소 계열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여러분, 휘발성이란 말이 뭘까요? 공기 중으로 날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새 집에 사서 들어가 보시면 새 가구에서 나오는 휘발성 화학물질들이 공기 중에 많이 유입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이 피부나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면 몸에서 골수 손상이나 암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현대의학이 밝혀낸 거잖아요. 그러면 새 집에 들어가신 분들은 환경 호르몬이 거기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그래서 환경 호르몬은 뭐냐면 피부나 호흡기, 눈, 코, 입 이런 걸 점막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화학적인 물질들이 내 몸에서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것을 환경 호르몬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내분비 교란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분비 교란 물질. 그래서 거기 보시면 벤젠, 포르말데히드, 톨린, 에틸벤제, 화학물질, 군 이렇게 적어져 있는 건 뭐냐면요. 결국은 여러분이 화장품도 화학물질이죠. 그 다음에 집에서 쓰는 세제도 화학물질이죠. 섬유유연제도 화학물질이죠. 아니 집에서 다 쓰는 샴푸, 린스 다 보세요. 화학물질이잖아요. 그게 다 갖다 버리세요. 화장품도 갖다 버리시고 여러분 이쁘게 칠하는 루즈도 뭐예요? 전부 화학물질이에요. 다 갖다 버려야 돼요. 그러면 못 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몸을 통해서 들어오면 내분비를 교란시킨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환경 호르몬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화학물질들이 우리 몸의 환경을 통해서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거를 정의를 할 때 그냥 환경 호르몬이라고 정의한다. 고객한테 알려줄 때 이게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해요? 내분비를 교란시키는 물질로 작용을 한다. 내분비는 뭐예요? 호르몬이죠. 호르몬을 교란시켜버려요. 그래서 여성들은 에스트로겐을 교란시켜가지고 뭘로 가는 거예요? 유방암이나 난소암이나 물혹이나 뭐 자궁 근종이나 이런 걸로 가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환경 호르몬이 우리들한테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이해가 하고 있으면 고객한테 전달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해독을 해야 되겠죠. 이 물질이 전부 어디로 가냐면 점막을 통해서 전부 간으로 간단 말이에요. 간에서 이걸 해독하려면 에너지 대사를 늘려야 돼요. 산소 이용률이 높아야 돼요. 그러면 O2-는 산소 찌꺼기도 많아요. 이것들이 우리 세포를 공격하니까 어떻게 돼요? 산화가 일어나고 염증, 폐암, 종양, 암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머릿속에 정리되시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분비 교란 물질은 우리 환경하고 가장 밀접하게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집안에서 접촉하는 것들을 웬만큼 줄여주는 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볼게요. 새집 증후군 오염 발생원에서 건축 기술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고도화되어 있으며 거의 모든 건축 자재에서 환경 호르몬이 방출. 거기다 내붙이세요. 모든 건축 자재에서 환경 호르몬이 나오고 있다는 걸 과학이 증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벽지, 가구, 소파, 카페트, 마루, 붙박이장 전부 갖다 버리시고 흙으로 만드세요. 흙집에서 하셔야 돼요. 흙집에. 네. 그래서 환경 호르몬이 유발하는 거는 전부 다 집안에 가득하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항산화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PM 삼총사가 디톡스 삼총사로 또 둔갑해가지고 팔리고 있어요. 파워 칵테일 액티바이저 리스토레이트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긴 한데 너무 그냥 오버해서 설명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식품이기 때문에 약처럼 설명하면 안 돼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첫 시간은 뭐냐면 화학물질과 질병. 결국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내분비를 교란하는 환경 호르몬으로 작용을 하고 이 독소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 수치가 증가해서 우리 몸을 세포 단위로 되어 있는 우리 몸을 산화시키면 염증, 궤양, 종양, 암으로 간다. 머릿속에 정리되셨죠? 네. 결론은 뭐예요? 항산화제가 필요하다. 네.